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변압기의 극성, 그 다음에 변압기 결선, 네,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의 이제 극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감극성이 있고 가극성이 있어요. 감극성, 가극성.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교류잖아요. 교류니까 뭐 사실 직류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정해지지가 않고 맷돌 돌리듯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리는 게 직류, 한 번 돌리고 이번엔 반대로 돌리고 하는 게 교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극성이 바뀌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하는 극성이 아니에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하는 극성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극성은 이제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틀을 놓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죠. 지금 뭐 또 발전소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은 요것은 이제 발전소의 발전기를 그려놓고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이 발전기를 그려놓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시각적 효과를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렸으니까 돌극형,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때 발전기는 동기발전기인데 동기발전기는 교류발전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류는 우리가 쓰는 게 삼상교류를 사용을 해요. 삼상교류를.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 이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예 그냥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게끔. 자, 그래서 하나를 이제 기준이 된다. 레퍼런스의 개념을 잡아서 기준.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내가 설명을 할 때 하나만 끄집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변압기를 갖다 놓을 거예요. 변압기를. 자, 여기다 변압기를 이제 놓고 그러면 철심을 이제 갖다 그릴 거고요. 하나만 갖고 온단 말이죠. 하나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중성점이니까 이렇게 하나 갖고 와요. 자,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1차 코일을 놓은 거고요. 이제 2차 코일 이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측은 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이제 있다. 수용가고요. 부하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부하가 걸리지 않아도 여기에는 여자 전류가 흘러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자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좀 더 복잡한 거는 기사 레벨에서도 좀 어려워요. 그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잡한 게 이게 독이에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를 1차 전류라고 하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석의 방향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파란 색깔을 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자석도 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파이 1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니까 여기에 전압도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됩니까? 스위치가 들어가겠죠. 스위치가 들어가면 여기도 이렇게 흘러서 전류가 돌겠죠. 그러면 이 공간에 1이 아니라 2죠. 자, 여기에는 지금 몇 개의 자석이 존재하냐 하면 1차 측의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하고 2차 측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이 있어요. 이때에 요렇게 노란 자석입니다. 자, 여기에 노란 자석에다가 내가 파이 2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파이 1은 화살표 표기를 내가 했어요. 네, 화살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파이 2는 화살표 표기를 안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화살표 표기를 왜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파이 2의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극성이다, 감극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이 2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뭐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남이냐?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가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1 플러스 파이 2가 되면 이거는 가극성이 되는 거예요. 뭐 더해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면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 얘는 파이 1은 1로 올라오고 그러죠. 파이 2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죠. 서로 부닥치거든요. 그러면 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빼진다 해갖고 마이너스가 된다 해서 얘는 파이 1 빼기 파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자석이 파이 1과 파이 2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가극성 변압기다, 감극성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극성이냐 감극성이냐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걸 좀 지울게요.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표현을 할게요. 얘가 파란 거를 1차 측 자석 파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 거를 2차 측 자석 파이 2일 때에 얘가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단 조심할 것은 변압기의 극성을 시험을 할 때에는 그 변압기를 별도의 상태로 놓고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다 뭐 1000V 걸고 여기는 뭐가 돼 5000V 나오는데 극성 시험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단자에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전압계를 갖다 놓고 그래서 전압계의 값이 요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거 전압계입니다. 그래서 전압계의 표기 값이 표기 또는 변압계가 표기라고 하면 안 되고 계측기니까 지시값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지시값.
변압기 지시값이 요게 E1 마이너스 E2 1 마이너스 E2 이렇게 나타나면 감극성, 그 다음에 E1 플러스 E2 이렇게 나타나면 더하기니까 가극성,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극성은 이렇게 따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극성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하고 있다. 감극성을 우리는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극성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간단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의 이제 결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변압기 결선을 할 때는 변압기를 단상 변압기를 쓸 거냐, 삼상 변압기를 쓸 거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상 변압기하고 삼상 변압기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단상 변압기는 뭐고 삼상 변압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변압기인데 이렇게 하나만 갖다 걸 수 있는, 하나의 전압만 갖다 걸 수 있는 변압기를 우리는 단상 변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세 개의 코일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세 개의 코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모양새가 되지 않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함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요거 하나만 크게 그릴게요. 변압기 함 속에 이렇게 철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상에 단상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셋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중에 하나일 때는 한 상, 따로따로 분리가 될 땐 단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런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상 변압기를 가지고 삼상 결선을 하려면 단상 변압기 3대가 있어야 삼상 결선을 할 수가 있고요. 삼상 변압기는 이미 코일이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 요거는 이제 변압기 통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그릴게요. 이제 이렇게 돼서 통을 그리면 공간이 안 나와서 제가 통은 안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노란 코일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코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때 이제 요거는 단상 변압기가 되는 거고, 단상 변압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결선하려면 결선 방법이 있는데, 삼상 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결선이 2개예요. 델타 결선, Y 결선. 그래서 델타 결선이 있고 Y 결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이제 2가지를 여기다 다 표시를 해서 보여줄 텐데, 실질적으로 변압기가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리면 그냥 변압기 이렇게 뭐가 됩니까? 단상 변압기 이게 3대를 이렇게 연결하면 부싱 기억나시죠? 부싱. 변압기를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120도의 삼상은 120도의 편차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 개의 전압 파형에 전압이 출발하는 위상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뭐 변압기를 이렇게 뭐 비틀어서 120도 각도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델타 결선을 하는 거는, 자, 변압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Y 결선은 뭐냐? Y 결선은 마이너스를 콤몽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뭐가 돼?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Y 결선하겠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를 콤몽해 가지고 쓰면 돼요. 요거 좀 지워놓고 올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죠. 위에가 플러스니까 얘네들을 요거 요렇게 끄집어내고, 뭐 끄집어낼 것도 없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예,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하나씩 연결하면 돼요. 예,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뭐 일로 끄집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끄집어 왔다고 치고요. 이렇게 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뭐가 돼요? 바가 연결돼 가지고 그냥 콤몽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선이 하나씩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Y 결선이에요. Y자로 놓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뭘 갖다 말하는 거냐 하면, 이거 세 개를 다 직렬 연결하면 돼요. 직렬 연결하면. 그러면 얘가 감극성이니까 얘가 플러스일 땐 얘도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자, 감극성이에요. 그럼 밑에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델타 결선은 좀 얘를 뒤로 빼고요. 그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직렬 연결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플러스 직렬 연결했죠. 요거 뭐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직렬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연결한 데서 그냥 하나씩 끄집어 가면 돼요. 크램프로 연결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표기할 때 요쪽을 Y 결선, 요쪽은 뭐가 돼요? 델타 결선.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델타 결선 해볼까요? 그럼 뭐 델타 결선 한다고 치면 여기엔 부싱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뽑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뽑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뽑으면 델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심볼로 그렸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가 돼요? Y, 여기는 델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겠죠? 복선도에서는요. 델타 이렇게 그려야 선이 안 엉키겠네요. 이렇게. 요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삼상변압기는 아예 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상변압기는 변압기 통 하나에, 이게 하나의 삼상변압기는 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철심이 있어서 이 안에 저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있고 나가고 이렇게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다 뭐가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삼상변압기를 사용을 해요. 세 대를 놓는 것보다는 한 대를 놓는 것이 훨씬 더 부피적인 면으로나 또는 무게적인 면으로 컴팩트하기 때문에 쓰죠.
예전에는 잘 안 썼는데 요즘은 다 삼상 변압기를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결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델타 결선에서 변형이 된 V 결선이라는 거예요. V 결선. 그런데 삼상 변압기는 V 결선을 못 해요. V 결선이라는 거는 왜 V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 델타 결선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저기 사용한 색깔을 그대로 쓸게요. R상 플러스 마이너스 S상 플러스 마이너스 T상 플러스 마이너스 이럴 때 이거 연결점에서 하나씩 끄집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선을 끄집어 나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러다가 하나가 고장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변압기가 뭐 고장이 났다든가 여기 이제 그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T상의 변압기가 고장이 났다. 예, 얘가 고장이 났다. 끊어졌다. 예. 그럼 끊어졌으니까 여기 하나 없어진 거잖아, 이게. 예. 얘는 사용을 못 한다. 예. 그러면 요 모양새가 V자와 같다. 이게 V자. 그래서 V자와 같다 해서 뭐가 돼요? V곡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V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상 변압기는 V결선이 안 돼요. 얘가 고장 났을 때 V결선 상태로 쓸 수 없어요. 단상만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다 삼상 변압기를 쓰기 때문에 뭐 V결선이라는 거를 실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V결선은 델타 결선을 했을 때 델타 결선을 하면 단상 변압기입니다. 단상 변압기로 델타 결선을 하면 이 변압기의 능력을 100% 발휘를 합니다. 네, 능력 발휘를 100% 발휘를 하는데 얘를 델타 결선이나 Y 결선, 그러니까 델타 결선으로만 갈게요. 델타 결선에 사용을 안 하고 얘를 만약에 V 결선에 사용을 한다. 이 단상 변압기를 V결선에 사용을 하잖아요. V결선으로. 그러면 V결선으로 사용을 하면 이 변압기가 자기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해요. 예, 능력 발휘를 86.6%의 능력만 발휘를 해요. 예. 그래서 같은 돈 주고 산 변압기가 델타 결선하면 100% 능력을 발휘하는데 V 결선하면 86.6%밖에는 능력을 발휘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손해죠. 예. 즉 여기를 이용률이라고 그래요. 야, 변압기 돈 주고 사다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용률이 86.6%다. 그러면 이거 손해 아니냐? 예, 여기서 86.6이라는 거는 0.866을 말하는 거고 요 0.866은 또 다른 표기로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V결선은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V결선에 뭐 출력이 루트 3분의 1로 줄고 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면 그 변압기 능력을 100% 할 수 있는데 V결선으로 사용을 하면 그 변압기 능력이 86.6%밖에는 활용을 못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멋있는 말로 이용률이 86.6%다 하는 거를 2분의 루트 3이라고도 표기를 하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요건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요. 문제를 풀면 내가 풀이라고 하면 저게 뭐지? 그럴 때 내가 여러분들 요거 어디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보라고 이걸 미리 요약 정리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렇게까지만 하세요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변압기의 이제 결선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상수를 변환하는 거예요. 상수 변환. 상수 변환. 이것은 그냥 이렇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상수 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좀 들어오는 거 뭐가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왔죠? R, S, T. 그러면 3상이 들어와서 R, S, T. 예. 여기 3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거 3상이고 나간 것도 3상이잖아요. 그러면 상의 숫자가 상의 숫자 요 3, 4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이거 상수 변환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요 들어온 숫자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3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이건 지극히 일반적인 거고요. 3상을 이렇게 뭐가 됩니까? 2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2상. 예. 3상을 2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부하 불평형이 심한 곳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전철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철 타고 다니시면은 아시잖아요. 하나는 뭐가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하행선. 하나는 뭐가 돼요? 상행선. 그래서 요거는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철이 이렇게 있을 때 뭐 노래 가사를 할 수는 없고요. 너는 상행선, 그 다음에 또 한 상은 하행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행, 하행에서 3상을 받아서 얘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상행선에, 하나는 하행선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결선 방법이 있어요. 결선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코트 결선. 일명 T 결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결선이에요. 요거 이제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3상을 여기는 6개죠. 6상으로. 요거는 이제 정류에 대비하는 거예요. 정류. 정류는 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더 커져요. 입력은 100V가 들어왔는데 상이 적으면 출력은 100V보다 적게 나오지만 상이 많으면 출력이 더 커져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정류기 파트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내가 다뤄드릴 거예요. 이제 그때 왜 그렇게 되는가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그때 하고요. 요거는 정류기에 많이 사용한다. 즉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이제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수 변환에서는 꼭 기억할 거는 요건데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거는 3상에서 2상이 무슨 뜻이냐. 두 개의 파워로 나누어서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에다가 공급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결선이 T결선, 스코트 결선이다. 요것이 포인트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